검찰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할 것을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수감 동료들로부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뭐하는 지금 의사들이 법무부 중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견된 도주 아니냐.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회장이 공개 수배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여전히 행적은 묘연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이 시간대별로 이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실제로 지금 조수진 의원 얘기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얘기는 이렇게 뭔가 수사가 김봉현 전 회장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데는 라임 사태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많이 연루됐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이 라임 펀드 사건은 정말 지난 2019년도에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정말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천여 명에 되는 노후 자금을 맡겼던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라임 펀드가 정치권과 많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조사합동수사본부를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해체시켜 버렸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자, 당시에 뭐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현직 민주당 의원 등등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결국 이제 지금 라임 펀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이분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원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1,000억 원 횡령 정도면요, 이게 지금 보석이 허가가 거의 어려운 사안인데 판사가 보석을 허가해줬고, 그 다음에 원래 잡힐 때도 밀항을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추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또 기각을 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이 보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또 안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지난번에 재판 앞둔 1시간 반 전에 팔찌를 끊어버리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법원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끊임없는 기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온 의혹은 이 판사와 이 변호인 자체가 같은 동문이었다는 뭐 여러 가지 정과 내용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철저히 한번 파헤쳐볼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이것까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김지현 의원님은 뭐 정치이시기 이전에 법조인이셨으니까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 10월 7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냈는데도 기각, 대포폰 통신영장 청구도 기각. 그런데 도주 이틀 전에 또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단이 단체로 사임하고요. 뭔가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 왜 재판부의 판단이 이랬는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변호사입니다. 근데 뭐 별로 효과가 없는 변호사라서 좀 뭐. 근데 이제 일선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보면 참고로 저는 요즘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 저런 일이 왕왕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법조가 이렇게 원시적으로 굴러가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사건, 이 엄청난 규모의 금융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도 많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력도 상당하거든요. 물론 그 범죄자의 재력은 다 그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이 돈을 모은 것이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이 법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것을요, 정상적인 법 기능이 작용하고 있고 법조에서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기능이 작동한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수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킨 사기 범죄자도 보석을 잘 안 해줍니다.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는 게 유일한 이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열패자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적응하지 못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상대방에게 사기의 범죄로 사실상
그 피해를 입힌 그런 경우도 꽤 많아서 참 안 됐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자본주의의 어떤 첨단의 그 입장에 서서 펀드를 모아서 대량의 그 피해를 일으킨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뭐 정관계 로비 의혹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끌고 모아서 은닉에 두고 거기다가 지금 그 판사와 고교 동문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서 영입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증거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입장에서라도 이 전체적으로 수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고교 동문은 일단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혹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도주를 했으니까 벌써 월요일이고 지금 나흘이 됐어요. 구자경찰청. 네. 근데 보면 밀항을 막고 있을 것이고 일본, 베트남 등으로 밀항 가능성도 있다. 그 전부터 밀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해경이 뭔가 검문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밀항을 했으면 이미 한 건 아니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도 6개월간 도피하면서 6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이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밀항을 시도한 전과가 있고, 또 이번의 경우에도 이 중국으로 밀항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전자팔찌를 끊고 밀항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해경이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이 돈을 노리고 밀항을 또 주선하고 알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해서 뭐 김봉현의 밀항을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일인데요. 그 이전에 이미 검찰이 청구한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더라면, 그 보석 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면 이런 도주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3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는 밀항하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 왜 이런 현실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 법원의 이 결정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도주가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니냐. 앞으로도 좀 저 행적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